자, 이제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저는 div를 한 6개 정도 쓸게요. 그 다음에 내용 달라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div가 총 몇 개? 6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div한테 폰트 사이즈 좀 키울까요? 폰트 사이즈는 3rem 정도 키워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지금 div들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총 6개의 div로 만들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내용3라는 녀석을 골라내고 싶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요거를 골라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nth child라는 개념 배웠죠? 그죠? 그러면 얘는 몇 번째 자식인 거예요? 몇 번째 자식? 몇 번째 자식이에요, 여러분들? 세 번째 자식이잖아요. 그죠? 저는 누구랑 계속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div한테 nth child 3 하게 되면 이 녀석을 골라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색상을 입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드가 굉장히 많아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div가 예를 들어서 한 100개, 한 500개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97번째 있는 div를 찾아가지고 97번째 자식한테 어떤 특정 속성을 줘야 돼요. 그러면 nth child 97 언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asML한테는 뭘 줄 수 있냐면 기본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asML한테 기본 속성이 있고, 기본 이제 뭐랄까 속성 값이라는 게 있는데, 얘한테 쉽게 말해서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요. 다시 asML한테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초등학교나 그랬을 때 연필이나 필통에 네임택 달아준 것처럼 특정 asML 태그, 즉 엘리먼트한테 이름을 달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면 클래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내가 내용 1한테 클래스라는 이름을 달아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쓸 때 클래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구분자, 그 다음에 여기에 속성 값을 넣을 수 있는데, 속성 값은 큰 따옴표로 무조건 감싸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A라고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 내용 1을 감싸고 있는 이 div를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A라고 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nth child 같은 경우는 코드도 nth child라고 써야 되는 코드의 길이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몇 번째 자식인지 다 파악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얘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용 1한테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번거롭게 뭐 first child, nth child 1 그렇게 필요 없이 A라고 얘한테만 접근하면 돼요. A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A라는 이름, 즉 클래스가 A라는 이름을 가진 div한테 어떻게 접근하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a.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을 선택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a. 점이 바로 뭐냐면 클래스. 점을 앞에다가 붙이고 A를 붙이게 되면 내가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을 선택하겠다. 이거랑 달라요. 이거는 A 엘리먼트를 선택한다는 거지, 이거는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컬러를 한번 줘볼까요? 블루라 해보겠습니다. 블루라 주게 되면 보이시나요? 내용 1이 컬러가 이런 식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내용 2도 한번 이름을 지어볼까요? 여기다가 클래스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내용 2를 감싸고 있는 div의 이름은 클래스가 뭐다? B다. 그러니까 B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B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을 어떻게 선택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B 해가지고 .B 해서 여기다가 컬러를 예를 들어서 그린으로 접근하면 내가 B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한테 이런 특정 속성을 부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클래스 이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2개 이상을 줄 수도 있어요. 복수개의 클래스 이름을 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내용3라는 녀석이 클래스 이름을 A라는 클래스 이름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 B라는 클래스 이름도 동시에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은 제한이 없어요.
많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근데 이건 달라요. 여러분들이 클래스 이름을 쓸 때 띄어쓰기 반드시 쓰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AB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이 말하는 거지. 이렇게 해줘야지 이 내용3라는 녀석이 A라는 클래스 이름도 가지고 있고 B라는 클래스 이름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CSS 속성에는 우열이라는 게 있다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 같아도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 같아는 컬러 블루를 줬고 B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 같아는 뭐 줬어요? 그린이라고 줬잖아요. 그러면 자, 블루하고 그린 중에 이 내용 3는 어떤 색상이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그린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왜요? 속성에 우열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온 녀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A라는 클래스 이름을 밑에다 두게 되면 당연히 이 A, B 클래스 이름을 동시에 가진 녀석은 뭐 어떤 속성이 들어간다? 그렇죠. A라는 클래스 이름을 속성이 가진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라 얘는 어쨌든 클래스 이름이 두 개니까 나는 A라는 클래스 이름도 가지고 있고 B라는 클래스 이름도 가지고 있는 요 녀석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A, .B 이게 뭐냐면 A라는 클래스 이름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써드릴게요. A라는 클래스 이름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클래스 이름도 가지고 있는 녀석. 그러니까 그 녀석을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얘한테 컬러 뭐라 할까요? 퍼플이라 할까요?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얘가 우선순위가 더 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CSS는 위에서 아래로 여러분들 속성이 적용된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온 녀석이 속성이 더 세기 때문에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속성의 우선순위가 더 세요. 무슨 말이냐면 B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을 여러분들이 밑으로 내리게 되면 그린이 먹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요? 이 A라는 클래스 이름도 가지고 있고 B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속성의 우선순위가 더 세기 때문에 얘가 선택자의 우선순위가 더 세서 이 녀석의 속성이 지금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우선순위가 훨씬 더 세다. 그 다음에 얘보다 더 센 우선순위를 가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얘를 div라고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를 내부로 바꿨어요. 내부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고 내부라 써볼게요. 근데 이 내부라는 녀석도 클래스 A, B가 동시에 가지고 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클래스 A, 클래스 B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사를 감싸고 있는 이 div도 색상이 이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내부라는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A라는 클래스 이름, B라는 클래스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녀석을 선택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가 nev.a.b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엘리먼트가 nev이면서 A, B 클래스 이름을 동시에 가진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녀석의 속성의 우선순위가 훨씬 셉니다. 얘는 네이비라 써볼게요. 자, 네이비라 쓰게 되면 이 녀석의 속성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B라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속성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얘를 밑으로 내린다 해가지고 퍼플이 들어갈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앞에 태그가 붙는 순간 태그 이름이 붙은 녀석의 속성의 우선순위가 가장 셉니다. 얘가 제일 세요. 왜냐면 검색 순위가 좀 더 디테일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예를 들어 사과라고 그냥 검색한 것보다 사과라고 인터넷에 검색한 것보다 상자 안에 들어있는 사과 어떤 검색어가 더 디테일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상자 안에 들어있는 사과가 더 디테일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CSS도 검색이라는 걸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게 되면 이 녀석의 검색 순위가 좀 더 디테일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속성이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은 클래스 이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여기 A를 썼다 해가지고 얘가 A라는 이름을 못 가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사람도 동명이인이 있잖아요. 그죠? 제 이름이 박상원인데 다른 지역에 사는 박상원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A라고 지었다 해가지고 얘 이름을 A라고 지었다 해가지고 다른 곳에 그 A를 못 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른 곳에도 A를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쓸 수 있다. 클래스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복이 불가능한 녀석이 있어요. 중복이 불가능하고 HTML상에 오직 하나밖에 존재해야 되는 녀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id예요. id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id는 HTML상에 유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사람의 id는 뭐죠? 바로 주민등록번호죠. 그죠?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 중복되어 있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주민등록번호는 오직 고유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d는 고유해요. 고유해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뭐 A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id가 A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이 네오5라는 녀석을 감싸고 있는 div가 id가 A다. 그러니까 id가 A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클래스랑 id는 달라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id는 어떻게 접근하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샵이에요. 이거 id가 아니라 샵 A. 이게 뭐라? id가 A인 녀석한테 id가 A인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얘한테 컬러는 뭐 골드로 해볼게요. 그래서 id가 A 녀석한테 내가 접근하겠다. 그 다음에 id를 여러분들이 클래스처럼 나는 얘가 지금 AB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것처럼 id도 나는 A 이렇게 주고 싶다?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id는 오직 하나밖에 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id는 이름을 하나밖에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id의 중복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줘요.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클래스는 특정 엘리먼트의 이름을 식별하는 수단이다.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클래스는 얼마든지 HTML상에서 중복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클래스는 HTML 태그에 많은 클래스 이름을 복수개의 클래스 이름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클래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ID 같은 경우는 뭘까요? 자, ID는 HTML상에 오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ID는 HTML상에 중복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번호가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클래스는 특정 엘리먼트의 이름을 식별하는 수단이고 마찬가지 id도 마찬가지야. id도 이렇게 쓸까요? 클래스 그 다음에 id 동시에 이렇게 씁시다. id는 특정 엘리먼트의 이름을 식별하는 수단. 근데 클래스는 얼마든지 HTML상에서 중복이 가능한데, 근데 클래스는 HTML상에서 복수개의 복수개의 클래스 이름을 부여할 수 있고, 근데 id는 HTML상에 오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id는 HTML상에 중복이 될 수 없다. 유일해요, 유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B라는 id가 가진 녀석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B라는 id를 가진 녀석한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얘는 색상을 핑크로 할까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클래스와 id는 HTML 태그에 클래스와 id를 동시에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말 그대로 동시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얘는 id가 C예요. 그 다음에 나는 클래스가 예를 들어서 뭐 A, B, C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하고 아이디를 동시에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AB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을 선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퍼플이 지금 색상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클래스가 ABC가 있는 녀석을 선택하고 아니면 클래스가 이렇게 혼용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CSS 디자인할 때는 그렇게 잘 쓰진 않는데 내가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아이디가 C라는 녀석을 가진 녀석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고 아이디가 C라는 녀석을 선택하겠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컬러를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나는 게 없는데 어떤 색상이 있을까요? 브라운 이런 게 있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브라운 색상이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래스하고 아이디를 이렇게도 쓰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지금은 아이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이디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나 프로그램 언어를 배울 때 조금 이제 많이 쓰는 녀석이기 때문에 지금은 클래스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클래스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번거롭게 nth 차일드 그런 걸 쓰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거를 찝어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클래스 이름을 다 붙인다 해가지고 또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클래스 이름은 정말 필요할 때만 주는 거예요. 근데 안 주는 경우는 없는데 정말 필요할 때만 줘야지 여러분들이 모든 에이스메르트 클래스 이름을 다 부여를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코드를 작성할 때 쓰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강아지 100마리 이름 여러분들 이름 붙여주는 거 쉬울까요? 뭐 개1, 개2, 개3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줄 수는 있지만 귀찮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을 짓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지금 우리는 A, B 이렇게 짓지만 나중에는 얘를 식별하기 위해 정확하게 이름을 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식의 이름을 홍 A, 뭐 그 다음에 박 B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확하게 지어줄 필요는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을 선택하겠다. 얘는 뭐랄까 B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을 선택하겠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아이디가 뭐 A인 녀석.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접근해서 설명을 할 수,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했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검색한 녀석이 우선순위가 제일 세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다? 클래스에 대한 개념이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